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제가 당에서는 국민소통위원회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파출소를 운영했고, 가짜뉴스 대응을 지난 대선 전국에서 했습니다. 숱한 유튜브와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네이버 댓글, 언론사 댓글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를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숱한 댓글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들도 언중이와 그다음에 방심위, 선방심위, 그다음에 유튜브, 구글, 네이버 측에 심의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야당 의원도 아마 그 대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님께서 여러 제기를 하셨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60여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띄워보시죠. 그중에 6억 원의 현금을 쟁겨놓고 그때그때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아주 단정적으로 쓴 글이 7건이고요.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포함한 그 글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입니다. 그러니까 60건 중에 20%에 해당하는 글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노출이 됐고, 계속 넘어가 보죠. 그 다음 거. 저기 보시면은 6억 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를 많이 모자랍니다. 구태 스폰서 정치에 물들어서 현금 6억 원을 국민 몰래 쓰고도 뭐가 문제라는 식의 마인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퇴 종용합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 출판 기념에 받은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출판 기념회로 현금 6억 원을 땡겨 몰래 쓴 김민석 이렇게 했고요.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도 한때는 특수부 검사를 하셨고 공당의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인사청문위원으로 번외 장외 인사청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해서 후보자가 소명을 했으면 보통의 경우는 정정을 합니다. 근데 정정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앞서 배준영 간사께서 종이신문 일부를 또 인용을 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종이신문이 대략 한 100여 군데 언론사가 있습니다. 전체 신문이 96개 중에 입맛에 맞거나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영한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그 위원장님께도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계신 각규택 의원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또 끼어들어서 아까 잠깐 소란이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나다 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조중동 순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이렇게 보통 인용합니다.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 사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경향과 한겨레가 인용하지 않으신 것 같고 서울과 국민의 인용을 부분 발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안 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설 중에 민주당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일보 사설, 야당이 증인 명단을 자꾸 바꿔 결렬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은 3줄, 민주당 주장은 1줄로 썼습니다. 편파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2,000여 건을 제출했고 그래서 1,000여 건 가량 했으니까 50%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경우는 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중앙 조중동 했고 잠깐만 좀 찾겠어요.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제가 자료가 지금 혼재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잘 띄우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의혹 규명 못한 김문석 청문회 야당 사퇴 멈춰야, 이게 사설 제목인데 이 부분은 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서. 네, 국민일보는 국정능력 검증보다 개인사 공방 치우친 총리 청문회라고 얘기하면서 박규택 의원이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내용이 함께 실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일보는 증인 0명, 김민석 청문회 의혹 그대로 내탁 공방까지. 여기서 어저께 검증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동안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실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도 의혹 역량 검증 아닌 편싸움 왜 하나 싶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 맥 빠진 김민석 청문회, 시쳇말로 깡통 청문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9개 사설 중에 뭐 거의 비등비등 반반이 여론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그닥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하고요. 여기에 편파 보도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이 과정이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이 대신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적어도 청문회 과정에서 진행되고 일정하게는 최소한 소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은 누가 보아도 한 점 차이 없이 정리된 부분이라면 혹시 그것이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든 아니면 착각에 의해서든 대외적으로 표명된 것들은 그것이 페이스북이든 유튜브이든 정리하는 것 정도는 어찌 보면은 굳이 법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제기되는 청문회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것이 이러한 성실한 소명이 청문회에서의 국민의 이해와 검증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좀